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데요. 체감적으로 날씨의 변화가 막 느껴집니다.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참 쉬우시거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을 챙겨 놓으셔야 이제 연말 다가오잖아요. 올해 할 일도 많이 남으셨을 텐데 그런 거 다 잘 마무리되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얘기 해볼 건데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했던 금리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기준금리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떠요. 미국 거, 한국 거, 유럽 거, 영국 거, 일본 거 쭉 뜹니다. 우리가 일단 관심이 있는 거는 미국이랑 한국이죠. 미국은 3.25고 한국은 2.5인데 앞으로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그 자체와 부동산 가격의 연동성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제 경제적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내리고 이걸 급격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안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흥하거나 경제가 굉장히 망가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기준금리예요. 한국 역대 기준금리. 그리고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1년도 9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상관이 없죠. 지금은 2.5예요. 2.5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높은 거예요. 여기 있죠, 여러분. 2013년도 요때쯤 와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땐 더 올라갈 거니까 한 요때쯤까지 간다. 2010년도, 2011년도까지 간다. 여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기준금리 중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간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요 정도예요. 지금은 역사를 따져봤을 때 한국 금리가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약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허벅지? 엉덩이에서 허벅지 정도에 있고 이제 올라가서 허리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가슴팍, 머리까지 올라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방향성이다. 이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마련한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유튜브나 신문 기사나 아니면 뭐 역시 공용 매체를 보시면은 금리 인상에 장사 없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이 완전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킨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가격이 내려갈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요인이 다 맞게 들리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다 맞게 들려요. 어떤 거냐면 저는 똑같이 부동산을 수급으로 봐야 된다고 쭉 주장을 해왔지만 기존에 어느 순간엔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비난과 응원을 섞어서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특정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경제에 흘러가는 그 흐름인데 대다수의 언론 매체가 금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과연 그러면 이거잖아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내린다.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집값은 올라갈 리가 없다. 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이미 어떤 자기 주장, 논리, 비교 이게 안 돼요. 그냥 내 생각이랑 비슷하면 내 편, 내 생각이랑 다르면 니네 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지난 5, 6년 동안 많은 게 진행이 됐으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내려가야 되고 집이 있는 분들은 올라가야 되고 약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조성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더 올라간다. 아니면 집값이 올라갈 거다. 아니면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갈 거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존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내려간다.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이건 나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게 집값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잖아요. 내가 집을 사면은 내는 돈이 더 올라가니까 집은 아무도 안 살 것 같잖아요. 논리적이에요.
이게 설득이 가능하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또 월세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나만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금리의 변화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역사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나서 지금을 다시 바라보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나의 상식선 한도 내에서 내가 내는 이자가 8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된다고? 누가 집을 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딱 그렇게 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만 됐으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우리가 좀 맞춰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시면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여러분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폭등을 했어요.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여기 있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서울 주요 지역이 폭등을 했고 2004년도엔 좀 쉬어가요. 규제도 있었고 뭐 카드 대란 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07, 8년까지 외곽 서울 외곽, 노도강이나 아니면 인천까지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나눠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어요. 최근 5년, 6년의 상승도 엄청났지만 저 당시도 정말 미친 상승.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요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뭐 KB 시계열도 좋고 뭐 한국 부동산은 옛날에 이제 뭐 다른 기관이었지만 쭉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럼 봐요, 같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서울 주요 지역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 2001년도 이게 기준금리가 5.25에서 5에서 4, 4.25까지 쭉 내려왔다 살짝 올라가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연동이 됐죠. 그리고 2004년 동안에 조정을 받아요. 금리가 내려가는데 여러분 3.4에서 3.25, 3.75에서 3.25로 금리가 내려가는데 부동산은 쉬어갑니다. 이때는 못 움직여요. 마치 2018년도랑 2019년도처럼 멈췄다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외곽 지역, 우리가 부동산을 잘 안 사는 지역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폭등을 해요, 여러분. 노도강이 2배씩 오르고 의정부, 양주, 파주, 김포까지 싹 다 오르는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봤던 공포장 있죠. 그게 펼쳐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금리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3.25에서 5%까지 치솟아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부동산 올랐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동산 조정받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받았고 여기서부터 부동산이 더 폭등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2008년도부터 어떻게 됐냐? 가라앉았어요. 그때부터 부동산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2008년도에 잠실 입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내려갔다가 2009년도에 회복을 했다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막 지지부진했다가 2010년도부터 맛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리를 갑자기 팍 꺾어요. 이때 부동산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시잖아요. 금리를 내리니까 부동산이 올랐다. 오케이. 근데 금리를 내리는데 부동산이 조정을 받아요. 이상한데 금리를 올리는데 부동산이 폭등을 해요. 그런데 금리를 갑자기 급락을 시켰는데 부동산이 또 조정을 받아요. 근데 2008년, 10년이잖아요. 이때는 지지부진했거든요. 금리를 올리는데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금리를 쭉 내리는데 부동산이 힘을 못 써요. 언제까지? 2015년도까지. 자, 금리를 더 내리는데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금리를 다시 좀 올렸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근데 금리를 또 내려요. 내리는 이 구간 2018, 2019 여기까지는 조율을 받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2.5까지 이렇게 쭉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동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이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자, 금리가 비싸요. 금리가 비싼데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집이 필요한 분들은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낼 금리보다 이자가 여러분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자가 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앙적인 일이에요. 우리 생활 수준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집값이 이 당시 어떻게 됐었냐면은 뭐 5억짜리가 조금만 지나면 6억, 7억, 8억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금리 내는 것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빠르니까 샀단 말이에요. 거꾸로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가 150만 원짜리가 80만 원으로 내려와도 집값이 내려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값, 이 움직임을 파악했을 때 뭐가 메인 요소였냐고 봤을 때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먼저 작용했다고 전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더 올라갈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진 그런 분위기가 없지만 내년에 갑자기 미국이랑 한국이 갑자기 금리를 다시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무래도 약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거시경제에 대해서 지식의 한계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번 쭉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백데이터나 이런 게 다 충분히 있다고 이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데 올라가고 쭉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또 내려가는데 조정을 받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고 금리를 내려도 소용이 없다가 또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으니까 지금도 저는 지금 여러분 이게 보면은 거꾸로 갔다. 우리가 딱 공식 정답을 바라시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 올라간다. 금리 내려가면 집값 내려간다. 아니면 거꾸로 간다.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아니라 다른 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언론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사가 없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침체나 조정이 장기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역사를 공부해 봤을 때 먼저 봐야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쭉 수년 동안 체크하고 확인하고 공부해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오해 있는 분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 전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도 부동산이 올라가는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여태까지 부동산을 내릴 때 부동산이 같이 내려간 적도 있고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이 거꾸로 올라간 적도 있고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이 거의 가만히 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 다른 요소를 찾아 나섰는데 지금 너무 대세적으로 금리 인상이란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이 되고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해버리시는 게 저는 향후의 시장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